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자, 3빌리언에 이어서 노머스까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머스는 2019년에 설립된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테크놀로지. 아티스트들의 IP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원더월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노하우나 철학을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를 선보였대요. 황정민이나 하정우, 공효진, 자이언티, 기리보이 등등등 이런 아티스트들의 IP, 지식재산권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MD 쪽까지 영역을 좀 확장했어요. 아티스트들의 MD,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과 브랜드까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해서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 유통, CS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MD 부분에서의 조금 경쟁력이라고 하면 팬덤 데이터의 분석 역량은 당연한 거고 MD 현지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MD 상품들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의 부담이 좀 큽니다. 노머스는 현지에 3-4개 공장을 확보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작과 운송비를 좀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부터는 미국의 해외 투어, 해외 공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어의 비즈니스 구조를 좀 보시면 1번 공연 기획사인 노머스가 아티스트의 SNS 지표라든지 기존에 개최됐던 팬미팅 성과라든지 스포티파이의 음원 성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어 팬덤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공연의 수요와 규모를 먼저 예측을 합니다. 이 가수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공연을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설계를 하고 2번 해당 가수의 소속사로부터 공연 판권을 취득을 하고요. 3번 해외에서 공연 진행을 맡아줄 프로모터를 직접 선정하고 프로모터로부터 개런티를 수취합니다. 사전에 개런티를 수취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4번 이 현지 프로모터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공연 규모에 따른 흥행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공연장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미 공연에서 한 번도 적자가 나거나 좌석 미달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해외 투어 레퍼런스를 보시면 22년 12월에 SF9을 시작으로 해서 마마무, 우즈, 추 등의 해외 투어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휘인 그리고 아이유 등의 해외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모터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아티스트의 의전, 공연 운영, 그리고 팬 이벤트 이런 것까지 전반을 다 총괄 담당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공연 쪽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22년 매출 비중에서 11.48% 차지를 했었고 23년에는 43.73%까지 올랐습니다. K-팝의 힘이지 않나 싶고요. 25년에는 공연 매출의 85%를 해외에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덤 플랫폼인 프롬이라는 것을 론칭을 하면서 성장 엔진이 완전히 강화됐습니다. 이 프롬은 팬과 아티스트의 프라이빗 채팅, 굿즈 구매, 팬클럽 서비스 등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차은우, 에이티즈, SF9, 엠플라잉, 인피니트, B2B, 샤이니 온유, 태민, 김재중 등등등 3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입점을 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팬덤 플랫폼은요, SM의 디어유, 버블,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 이렇게 좀 3대장인 것 같기는 한데 SM과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은 자사 외에 중소형 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은 입점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프롬은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진 않아서 이렇게 300여 명의 입점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티스트들이 대형 플랫폼 대신해서 프롬을 선택하는 이유는 팬미팅이나 공연 그리고 MD 제작까지 동시에 한 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플랫폼 매출도 24년 반기 기준 약 5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인 54억 원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좀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입점한 아티스트가 많아지면서 구독료 자체가 늘어나고 기존에는 메시지 같은 특정 서비스만 이용을 하던 아티스트들이 팬클럽이나 스트리밍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콘텐츠 조회나 구매를 통해서 팬덤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투어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팬덤을 키우고 팬덤 플랫폼인 프롬으로 해외 팬들도 유입을 시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쌓고 요거를 기반으로 맞춤형 MD 상품들을 기획하거나 생산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티스트와 회사의 동반 성장이 뭐 가능하다, 요런 거. 자, 실적을 보시면 노머스는 24년 반기 기준으로 34억 원 순이익을 달성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 뭐 지난해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봤기 때문에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테슬라 상장을 활용해서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의무적으로 붙은 거고요. 3개월짜리가 붙었어요. 가족계좌 몰아받기나 타사 대체 출고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몰아받기 하지 말고 무조건 환매 청구권을 살려두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면. 자, 그럼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비교 기업으로는 JYP 엔터와 SM, 디어유, YG 플러스 4개 회사 선정을 했네요. 뭐 엔터 쪽들. 물론 규모 차이는 엄청 큽니다. 아무튼 평균 PER은 23.54배를 도출했고, 25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90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4220원을 산출했고요. 할인율 32.20%에서 24.7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27,200원에서 3200원을 도출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 팬덤 플랫폼 업체 디어유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23년 매출액이나 순이익 규모에서 디어유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디어유가 오늘자 기준으로 8,368억 원, 막 1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은 31.94배, PSR은 11.05배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노머스 23년에 손실이니까 PER 계산은 안 되고 PSR은 상단 기준으로 7.64배거든요. 시가총액은 3,234억 원. 그러면 왠지 디어유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 PSR도 훨씬 낮게 느껴지잖아요. 아, 공모가가 괜찮은가 보다. 아니요. 근데 디어유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략적인 제휴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거든요. 10월 28일에. 그래서 중국까지도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던 거죠, 종목에 대한. 그래서 텐센트 이슈로 급등하기 이전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약 5,65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PSR은 노머스가 오히려 디어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돼버려서 저는 공모가 상단은 매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할게요. 경쟁률은 288대 1, 1,04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참여도가 낮기는 하죠. 3빌리언보다는 참여 건수가 조금 높지만 기존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기관만이 참여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 확인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7,200원에서 32,200원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86.47%나 분포했더라고요. 약간 의외긴 합니다. 물론 밴드 이내 그리고 밴드 하단과 그 미만에도 분포가 조금 존재하기는 해요. 기관들의 평가가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 기관 평가를 믿을 만한 게 절대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소신대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포표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인 32,2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이럴 때도 상단이라니. 미래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 상단이에요. 그리고 확약은 여전히 형편이 없죠. 건수 기준 0.38%, 수량 기준으로 0.79%. 네, 그래서 얘도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았고 공모가가 32,2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341억 원, 시가총액은 약 3,234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뭐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가긴 하겠네요. 청약은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12일 단독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 최소는 10주예요.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세요. 상장 주식 총수의 25.59%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28억 원. 무거워요. 심지어 무겁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아요. 58.77%. 그러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4,500원, 5,250원, 6,176원, 14,883원,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는 무려 13원,
뭐 그 밖에도 2692원, 22,750원, 15,000원, 13,394원, 뭐 1250원 요런데 결국에 중요한 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상장일에 빠른 탈출을 도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은 좋지 않은 상태고요. 미상환 전환사채도 있는데요. 미전환 수량이 9,705주, 주식 총수의 0.09%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많진 않은데 전환 가격이 13,394원이라 이것도 상장 후에 전환권을 행사하고 주식으로 받아서 바로 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36만 4천 주가 존재하는데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10만 4천 주 되겠습니다. 0.97%에 해당하는 수준. 행사 가액이 3,750원이기 때문에 빠른 행사와 매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 결과도 별로지만 유통 물량도 무겁고 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다. 최근에 유통 시총이 800억 원대면서 조건이나 실적 전망 좀 모든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성우도 이렇게나 힘들어요. 이렇게나 힘든데 뭐 노머스라고 되겠어요? 자, 앞에서 제가 디어유 대비해서 PSR로 비교를 해봤었는데 내 맘대로 주가는 PER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예상 순이익 121억 원에 자, 비교 기업들을 보면 지금 YG 플러스는 로제의 아파트 열풍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고 최근에 그리고 디어유는 텐센트 제휴 소식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라서 두 가지 종목은 그냥 제외했어요. 두 종목은. 그러면 평균 PER은 25.715배 정도고요. 이때 평가시가총액은 약 3,111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9,054원으로 산출됩니다. 공모가 32,200원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단에 결정이 됐어도 상승 여력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디어유가 개별 이슈로 올랐지만 같은 섹터, 같은 산업으로 엮이기 때문에 노머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굳이 지금은 이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전망을 땡길 때는 아니라서 네, 저는 그냥 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단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장점이라고는 그나마 단독 상장이고 환매 청구권 3개월 붙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환매 청구권이 있었던 웨이비스의 결과를 보셨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하는 HEM 파마도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는데 그 친구의 상장의 성과까지 안 좋다면 환매 청구권의 메리트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인 거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28만 2,500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4만 1,250주가 되겠고요. 일반 등급은 14,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2억 1,140만 원, 최소는 10주 15만 1,000원 있으면 되겠고요. 저는 봤을 때 3빌리언도 노머스도 딱히 안 땡기긴 하네요. 나머지 단밀 빨리 정리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